예, 안녕하세요. 김동성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코칭에 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음, 코칭이 뭐냐? 뭐 이런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제 운동 경기에서의 이제 코치, 또 감독, 뭐 이런 이야기들과 연관되어서 어,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독교적 코칭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말로써 언어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좋은 코치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데 이 코칭을 귀한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화면도 잘 안 보이고 뭐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가 이쪽으로 옮겨갔구나. 네. 네, 오늘도 우리 이제 코칭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함께 이제 고백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코치가 되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지시적인 언어로 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지시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입식으로 어떤 때는 좀 강요적 형태를 띠고서 전하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할 때 너 결단을 해. 아직도 마음을 결단 못했냐? 믿음이 약하구나. 시험 들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 가끔은 그런 언어를 쓸 때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야, 너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니?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이 다가온 깊은 깨달음은 무엇이니? 너의 삶에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거니?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적 코칭, 기독교적 언어를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고 또 사회에서도 사용하기 위하여 코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코칭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 코칭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칭이란 말이 상식적인 언어가 되면은 뭐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코칭이란 말이 아직은 낯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치의 기원은 뭘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냥 확 갖고 와봤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가방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코치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런 이제 호루라기 불고 운동을 관련해서 좀 전문가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코치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 뭐예요? 가방. 어, 우리나라에서는 중고가고요. 뭐 미국에서는 중저가 가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희 집에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코치예요. COACH. 그래서 운동선수 코치일까라고 봤는데 로고가 저는 이 코치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처음 보고서 왜 이런 마차 그림이 있지?
라고 하면서 좀 의아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해 보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코크스라고 하는 헝가리에 있는 도시에서 처음 개발된 마차가 이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이 마차가 유럽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영어권에서 이걸 코치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헝가리 한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그 도시에서 만든 제품 또는 어떤 유래가 있는 것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 이름을 코치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택시를 가끔 코치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택시와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 이 마차였습니다. 이 브랜드 더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코치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왜 저 개념을 마차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어떤 운동 경기에 있어서 코치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을까? 코치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훈련하다, 영어 훈련하다가 뭐예요? 트레인입니다. 트레인. 근데 트레인하고 동음어가 뭐가 있어요? 기차가 있는 거죠. 근데 고대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한 2, 300년 전에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뭐 올림픽도 그때 생겼나요? 뭐 그런 운동하는 사람을 굉장히 또 존중해 주던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같은 특히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달리기를 누가 하냐면 귀족들이 해요. 테니스도 치고 100m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막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또 럭비도 있고 축구도 있고 막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을 이제 트레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트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되면서 이 그림 자체가 뭐예요?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차가 개발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가 물류 수송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또 사람도 원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개발되게 됩니다. 저 증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방적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옷감을 기가 막히게 빠른 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방적기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트레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역과 역 사이를 운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는 이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있는 기차들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레일이 없으면은 기차가 운행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도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대량의 물건 또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이기도 하고요. 단점은 뭐예요? 역과 역 사이만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 기차역은 집이 아니죠. 그 집에는 또 어떻게 가야 돼요? 마지막에 뭐 걸어서 가든지 택시를 타든지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택배죠. 집에까지 배달해 드리는, 운송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치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음의어에서 이제 시작된 훈련이라고 하는 트레이너에서 다수를 훈련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좋아가지고 잘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육이 항상 중간 정도에 맞춰서 교육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실력이 조금 딸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게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버거운 거예요. 남들은 막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자꾸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치라고 하는 이 운동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맞춤 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코치를 받아들인 데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운동,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훈련하여서 그 사람의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고 일취월장해서 훌륭한 선수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코치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야구 경기에도 보면은 타격 코치, 수비 코치 이런 식으로 수비를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코치, 그리고 이제 공격을 주로 가르치는 코치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축구도 그렇죠. 골키퍼만 가르쳐주는 코치가 계셔요. 그리고 이제 공격수, 중간 수비수, 마지막 최종 수비수 이런 전문 영역에 관하여 코치의 역량을 발휘하는 코치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누가 그래요? 감독님이 그리시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선수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은 코치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부분, 소수, 한 명 혹은 소수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이제 품고 있습니다. 지금 PPT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다시 시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기술적인 엔지니어 코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메인 화면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코치라는 개념을 아시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기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경기에서의 코치는 뭐라고 할까요? 코치가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인 코치가 선수를 잘 훈련하여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인간 관계에서의 이 코치는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코치 그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또 어떤 특정의 재능을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적 코치 개념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에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코치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해서 성장해서 발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기독교적 코칭 이런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시 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이제 전도사를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제가 목회자 훈련을 받으면서 목회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에서 부장 선생님들과 부감 선생님들을 그때 코치 혹은 부코치라고 불렀습니다. 코치 선생님, 부코치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죠. 기존 교회는 어떻게 불러요?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을 97년도에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디서 들었을까 하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코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렉터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TV 예능에 보면은 감독과 코치 해가지고 감코진 이렇게 부르는 축이하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 감코진이 같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없는 거예요. 감독은 누구였을까요? 저예요. 우리 목회자들을 교육전도사님, 교육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감독으로 본 거죠. 근데 명칭을 감독으로 안 바꾸는 바람에 이 감코진 구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치가 특정 영역에서는 훨씬 뛰어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그림은 누가 그려야 돼요? 감독이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서가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님, 교육목사님이 교육부서의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이 부분을 잘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부장과 부감 선생님이시고 또 오랫동안 교육부서를 같이 맡아서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코진 구성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개념화도 안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부장 선생님과 부감 선생님을 그냥 코치, 부코치로 부르는 수준에서 그냥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1997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한 그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7월 달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앞서간 개념이었습니다.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 개념을 제가 이제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가 좀 부족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뭐야? 완전 꺼져버렸네. 파일 코칭에 대하여. 네, 그러면 좀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화면이 제대로 보일 것 같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짜잔, 이제 아까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을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 과연 코칭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듯이 이제 멘토링, 코칭, 상담, 클리닉 이쪽에 교육, 티칭, 컨설팅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은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오는데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컨설팅이에요. 이 단체에, 이 조직에 혹은 한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티칭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걸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지식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해주는 것이 이제 티칭이라고 할 수 있다면 멘토링은 이런 거죠. 사람 중심이에요. 야, 내가 살아봤는데 나는 이랬어. 나의 삶을 이랬는데 너는 어떠니? 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는 게 이제 멘토링이라 할 수 있고요. 상담은 개인의 심리 문제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다 들어주면서 제가 다 들어보니까 당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안해 줍니다. 그 클리닉 치유의 방식을 이제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 코칭은 이 중간 개념이라 그럴까요? 근데 코치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입니다. 이 코칭이라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칭은 멘토링과도 달라요. 상담과도 달라요. 교육과도 달라요. 컨설팅과 달라요. 달라요.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코칭은 알겠어요? 비슷한데? 뭐 그거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름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이제 됩니다.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표가 이 표입니다. 코칭은 어떻게 다른가? 이 구성원이 전문가인 경우가 있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코치라고 할 때 코치가 전문가인가? 여러분이 전문가인가? 찾아온 사람이 전문가인가? 아니면은 답을 주는 경우인가? 질문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코칭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상담가는 상담가가 전문이에요.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어릴 때였었는데, 몇 살 때 뭐 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야? 계속 질문을 합니다. 상담도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다 듣고 이 상담가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신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주게 됩니다. 멘토도 마찬가지예요. 좀 평등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질문과 답을 주는데 주로 답을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은 이랬어. 나는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나를 따라서 하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성경에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대부분 멘토링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본받는 겁니다. 모델, 원형, 뭐랄까요? 존경하는 분, 이런 분들을 이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오늘 기억난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요, 눈 감고 들으면 다 누구 같아요? 네,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느낌 확 드는 거죠. 조 목사님 오셨나? 하고 또 보면은 다른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멘토링은 어떤 면에서는 그 스승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면에서는 굉장히 전문가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 고객이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우리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멘토는 대부분 이제 스승님일 경우가 많이 있죠. 컨설턴트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안 해요. 컨설턴트는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딱 가서 쭉 둘러봐요. 살펴보고 막 적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답을 딱 주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쓱 가버려요.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완벽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TV 예능에 나오시는 상담가들이시잖아요. 원래는 그분들이 상담가들이신데 그분들이 방송에 같이 나온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상담을 길게 할 수 없어요. 막 들어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쭉 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쭉 보고서 아하, 당신은 이게 좀 문제로 작용하고 두 사람 사이는 이것이 계속 나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고쳐보세요. 바로 솔루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능 프로에 나오는 상담 전문가들은 어떤 면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치는 이 고객이 전문가라고 보는 거예요. 고객도 전문가고 코치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도 이 전문의 영역이 있지만 코치가 구성원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도 전문가고 나도 전문가면은 둘이 전문성을 가지고 막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누구 시키면 돼요? 고객 전문가에게 잘해보세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해보세요를 하면은 멘토나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서 잘해보세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도구적 방법을 사용하느냐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은 확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질문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거기에 있느냐? 그것밖에 없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다가 자기가 답을 내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코칭은 그런 현상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일종의 과정,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칭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프랙티스, 에듀케이션, 기술, 성공, 발전,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칭은 좀 다른 겁니다. 코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한 거를 오브젝티브스, 구체적 목표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 거고요. 어떤 정보와 데이터를 제대로 잘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누가? 고객이 시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칭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체중 감량을 하고 싶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어요. 근데 코치는 이미 건강해요. 그러니까 체중도 더 이상 조절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코치가 조절하는 게 아니죠. 코치가 또 나처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건강관리법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보여요. 그러나 코치는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가 결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코치와 만나는 사람을 저희 용어에서는 고객,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치는 과연 중립적인가? 중립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코치의 성격이 어떤 특징적으로 작동하는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작동하지 않도록 자기 성격을 잘 관리하면서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권해드립니다. 고객은 변화하는가? 변화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삶과 또 삶의 일, 뭐 이런 것들, 또 인간관계, 또 심지어 성격도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변화해요? 스스로. 코치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코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칭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고 실천하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찾아야 되고 스스로 찾은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제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배웠어야 되는데 잘 못 배운 거죠. 저도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지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 50년 걸린 거예요. 한 3, 40년에서 4, 50년 걸린 지식이 이제 10살, 20살 된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합니까? 3, 40년이 필요한 거죠. 3, 40년의 노하우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되려면은 그 자녀 아이들에게도 아무리 줄여도 뭐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스스로 하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부러워요. 그런지 옆집 아들, 딸들 부러워요. 근데 우리 집 아들, 딸들도 잘하고 있긴 한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대부터 이제 스포츠에 19세기부터 이제 코치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적 코칭은 언제 시작했을까? 198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투자 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주식 통장도 없어가지고요. 친구가 야 좋은 투자처인데 할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일단 주식 통장에 돈을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주식 통장이 뭔데? 그랬더니
없냐? 그래,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너는 앞으로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는 저에게 좋은 투자처를 안 가르쳐 줘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그대로 이제 그 주식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베네핏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위험할 때 고도의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투자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고객님 이번에 뭐 현대에 투자하세요, 뭐 삼성에 투자하세요, 아니면 신생 이런 벤처에 투자하세요라고 할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면 성공하면 감사하지만 실패하면은 이 어널리스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아마 묻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 송금하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결정을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 이 투자 자문을 하는 일을 해주는 분들이 초기 코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고객님은 위험한 것을 잘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위험적 요소를 투자하시려면 제가 볼 때 이쪽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고객님은 좀 안정적인 자산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 안정적인 자산에서는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요 고위험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많이 잃을 수도 있지만 요 정도 잃는 때 빨리 손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몇 단계만 하면은 요 정도의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했던 분들이 이제 투자 자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 이 어른이 제임스 레너더라고 하는 이분이 그러면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인생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 지난번에 쫄딱 망했거든요.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그럴 때 그렇군요. 그때 안 죽으시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생명력 있게 다음에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뭐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사업해가지고 잘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걸 같이 도와줄 쌤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어떻게 이 어떤 요청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고객들 원래 투자를 왔던 고객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는 그런 대화법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 코칭을 쭉 하다가 이제 ICF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코칭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국제 코치 연맹을 설립하는데 같이 일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코치 연맹이 1994년도에 설립됩니다. 제가 오늘의 기회 갔을 때가 1997년도였던 거죠. 그때 우리 교육부서 전체 디렉터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던 분이었어요. 상담학을 공부하던 분이 아마 미국에서 막 유학을 마치고 오신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코칭이라는 게 시작하고 있다. 카운셀링과 별개로 코칭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때? 했더니 이분이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오늘의 교회 중고등부, 초등부 부장 선생님을 코치라고 부르고 이제 부감 선생님은 부코치라 부르고 부장과 부감은 도장 찍는 느낌이 있잖아요. 에헴하고 도장 찍는 느낌인데 우리 부장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플레이어처럼 선수들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코치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 코치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주워 들으신 것 같아요. 94년도에 설립된 국제 연맹 코치 연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SF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한국 코치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국 코치 협회가 설립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K컬처죠. K컬처 중에 특징이 뭐예요?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대주의도 남아있지만 또 하나는 사대주의의 폐해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쟤네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코치를 양산하는 그런 협회가 되겠다.
그래서 코리아 코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한국 코치 협회가 설립됩니다. 200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에 한국에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코칭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설립되게 됩니다. 2021년 그때쯤에 이제 설립됩니다. 뭐 그 와중에 어떤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은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서 코칭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그로우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로우, 성장하다라고 하는 거, GROW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해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코칭에서 이 그로우 모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우의 주인은 골입니다. 목표를 정해야 된다.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목적지로 가고 싶은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리얼리티,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뭐 하면서 지금의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옵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리얼리티에서 발견해서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도구들이 2개, 3개, 4개, 5개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하면 제일 좋지만 동시에 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나 2개 정도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이번 주간에는 그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선택, 옵션, 대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의지를 다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걸 하면 되겠어요? 2주 후에 당신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화 기법. 주로 제가 한 게 지금 뭐예요? 질문이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이런 코칭 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앙적 질문 몇 가지를 이제 살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의 종류는 그래서 라이프 코칭, 이제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좀 부부간에 좀 관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얘기해요. 아내가 왔을 때. 근데 코치들은 자꾸 이제 아내 스스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내와 코치가 이야기해서 남편이 바뀌질 않아요.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남편이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볼 수 있죠. 자녀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코칭 주제가 커리어 코칭이라고 하는데, 뭐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진로 코칭. 다음번에 나의 경력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승진을 하고 싶은데요. 이직을 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업종으로 좀 전직을 해도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코칭인데, 이게 비즈니스 코칭하고 이제 집단 코칭이 이제 비슷하면서 이제 좀 구별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비즈니스는 주로 회사죠. 회사에서 어떤 관계 문제, 회사는 분명히 돈을 벌려고 직원들을 계속 일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거기도 관계 문제가 있죠. 일의 효율을 올리려고 하는데 관계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하죠. 또는 내가 적성이 이쪽이 아닌데 이게 이쪽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사표 쓰라고 하는 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장님인데 직원들이 일을 너무 못해요. 저 직원을 해고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팀이 너무 못해요. 팀을 해산하고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직업의 전문 영역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 또 개인의 성장과 어떤 변화의 문제는 코칭의 영역으로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단 코칭은 이제 그룹 코칭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임직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이분들이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의 훈련을 받긴 받았지만 아주 탁월한 역할을 또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같이, 그래서 지금 관계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선교는 또 어떻게 할까요? 교육부서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비즈니스 코칭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룹 코칭을 이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명칭을 따라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모 코칭, 대학생 코칭, 은퇴자 코칭, 혹은 감정을 주로 상담과 유사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의 어떤 감정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감정 코칭, 커뮤니케이션 코칭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칭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어떤 옛날에는 그 상담가들을 많이 모셨는데 최근에는 코칭이라고 하는 영역을 지자체가 또 알고 있어가지고 코치들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코칭 연습을 같이 이제 해볼까 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칭 연습의 핵심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칭은 세 가지, 경청, 피드백, 질문,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어렵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나와요. 막 내 생각이 나와서 그게 아니지. 너 그런 말 하니까 문제지. 야, 그래서 너 그런 거야. 인생이 왜 그런지 알아? 하면서 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게 아니라 나는 꾹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가 또 있죠.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이제 훌륭한 코치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받아 적기만 하고 막 어떤 반응을 안 해주게 되면요, 말하던 사람이 흥미가 떨어져요. 그리고 잘못하면요, 경찰서는 제가 가본 적이 없지만 경찰서 취조당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이 피드백이 상대방이 잘 말할 수 있도록 감동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데, 뭐 가장 옛날 예능에서 나왔던 건데 그렇구나예요. 상담에서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래요. 아이고, 뭐 이런 식의 뭐 추임새라고 할까요? 이것만 잘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더 힘있게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너무 이 한쪽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적절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핵심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깊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골이 아니죠. 그로 모델에서 이야기했던 뭐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쓱 올라오죠. 그러면 리얼리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보셨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 방법, 저 방법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그렇게 해 오셨군요. 그러면은 그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 목표에 이런데 어떤 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혹시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거죠. 대안을 찾는 겁니다. 지금 아시죠? 뭐예요? 질문을 하고 네.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걸 해보시겠다는 거죠? 이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보시겠어요? 그거요?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당장 내일부터요? 와, 그게 잘 진행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일기도 써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네요. 예, 아주 좋아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 잘된 이야기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또 적극적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로우 모델을 잘 활용한 그런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 코칭학회에서 이제 트리니티 모델이 있어요. 트리니티 모델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 이것은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하는 가장 탁월한 기독교 코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사용해 볼까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기독교 교사, 신앙교육을 하게 되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코칭의 기술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이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앞으로 조금씩 좀 나누긴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코칭의 세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요, 그 이메일로 또 혹은 카톡으로 연락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또 제가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화요일 날부터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날 특별한 행사가 겹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 시간에 시커스 강좌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계속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